23-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 정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드 벨링엄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이적, 킬리안 은바페 이적설 등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수많은 빅사이닝 소식 중 토트넘 소속의 해리 케인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케인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1-4-2로 시즌 토트넘의 주전으로 도약한 후 단 한 번도 주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으며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0골을 넣으며 엘링 홀란드에 이어 득점 2위를 차지했습니다. EPL 통산 213득점에 성공해 웨인 루니의 208골을 넘어 이제 앨런 시어러의 260골 기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수 생활을 통틀어 메이저 대회 우승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2021 시즌 리그컵 등 기회는 수차례 있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죠. 더군다나 케인이 소속된 토트넘은 22-23 시즌 리그 8위의 성적을 거두며 리그 30골을 넣은 케인의 노력에 비해 전체적으로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이 상당히 무너진 경기들이 가득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이제 케인은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 유로파와 컨퍼런스 리그까지 나가지 못하는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토트넘은 케인에게 주급을 30만 파운드에서 40만 파운드로 올려 재계약을 제시했지만 케인은 거절했다고 전해지죠. 7월 24일 영국 텔레그래프, 데일리 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구단주 조 루이스가 다니엘 레비 회장을 향해 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당장 팔아치우라는 통첩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케인은 어떤 팀으로 이적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케인과 이적설이 나는 구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케인 이적설 모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단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뮌헨은 이미 토트넘에 두 번째 비드를 제출했으나 토트넘은 두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적료 협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 토트넘은 1억 파운드 이상, 한화 약 1654억 원 이상을 원하는데 뮌헨은 7,500만 파운드, 한화 약 1240억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2023년 7월 22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케인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뮌헨으로 가길 원한다고 하는데 뮌헨은 토트넘이 프리시즌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면 케인에 대한 세 번째 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독일 스포르트 빌트에서는 케인의 아내인 KT 군랜드가 케인 가족의 새로운 집을 알아보러 뮌헨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는데 그만큼 케인이 뮌헨 합류를 준비 중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뮌헨은 21-22 시즌이 끝나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떠난 뒤 최전방 공격수를 찾고 있는데요. 뮌헨은 리버풀에서 사디오 마네를 영입했으나 경기 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스트라이커 부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에 대한 빈자리는 마네의 백업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에릭 막심 추포모팅이 뮌헨의 스트라이커 역할을 도맡으면서 대활약했으나 중요한 고비마다 득점하지 못해 분데스리가 우승까지 놓칠 뻔했습니다. 현재 뮌헨은 윙어 스쿼드는 많으나 전문 스트라이커 자원이 추포모팅밖에 없어 스트라이커 부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포모팅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뮌헨의 성적과 경기력이 모두 애매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에 뮌헨은 EPL의 완성형 스트라이커 케인의 영입과 함께 추포모팅이 서브 역할을 해주며 스트라이커 뎁스를 한층 늘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조세 무리뉴 감독 시절부터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까지 2선으로 내려오는 플레이를 통해 2선 자원에 많은 패스를 넣어 어시스트를 정립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케인에게 집중 견제가 들어오면 손흥민이 빈 공간을 침투하여 골을 넣거나 반대로 손흥민이 막힌다면 케인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강력한 슈팅을 하거나 뛰어난 제공권 장악을 통해 다른 선수들의 슈팅을 유도하였죠. 이는 손흥민의 약점인 볼 경합과 제공권을 연계하여 서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뮌헨에서는 케인 본인의 득점력에 더해 킹슬리 코망, 리로이 자네, 세르주 그나브리 등 공간 침투력이 좋은 선수들에게 공간 패스를 통해 주변 윙어들에게 공을 뿌려주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뮌헨 윙어진들의 공격력도 살아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 뮌헨 공격진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죠. 이는 뮌헨에서 보여주던 레반도프스키와 유사한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2선과 측면 지역까지 내려와서 볼의 흐름을 살리고 동료들의 상호 오프더블 움직임을 극대화해주는 연계가 가능한데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로번이나 밀러에게 공격 활로를 열어주는 장면을 보여주었죠. 이에 따라 케인이 뮌헨으로 오게 된다면 레반도프스키와 비슷한 롤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구단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뮌헨 다음으로 이적 가능성이 높은 구단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 스포르트 빌트에 따르면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좀 더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파리행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케인은 뮌헨만을 원하고 있어 파리행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그럼에도 파리는 케인 영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죠.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7월 23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파리와 관계가 최악을 치닫는 은바페가 토트넘 영입 명단에 존재한다고 하는데 파리가 케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레비 회장과 접촉한 바가 있으며 대화를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죠. 이어 마르카는 두 측의 좋은 관계가 은바페의 이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은바페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지 못하며 오랜 기간 우승 역사가 없는 토트넘행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적으며 케인 또한 파리로 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다음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케인은 파리로 향하게 된다면 파리 전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22-23 시즌까지 파리의 전술은 3백을 통해 공격진들의 수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 조합의 강력한 3톱을 통해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 새로 부임한 엔리케 감독이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스페인까지 4-3-3 전형을 선호하는 감독이다 보니 파리에서도 4-3-3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리케 감독의 4-3-3은 공간 패스와 측면 횡 패스를 통해 측면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거나 득점을 지원하는데 현재 파리에서 은바페의 이탈이 유력한 상황, 은바페가 팀을 떠나고 케인이 합류한다면 네이마르, 케인, 아센시오 또는 이강인 조합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케인이 제공권 싸움을 통해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라던가 드리블과 플레이메이킹이 장점인 파리의 이선 자원들이 창의적인 패스를 보낸다면 케인이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22-23 시즌이 끝나고 레알의 최전방 공격수를 맡은 벤제마가 사우디로 향하게 되면서 레알은 최전방 공격수 부재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안첼로티 감독이 주드 벨링엄을 폴스9 자리에서 연습시키고 있다는 루머가 들릴 만큼 레알은 특급 공격수를 서둘러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2023년 6월 5일 영국 BBC에 따르면 안첼로티 감독은 이를 예상하고 이미 구단에 케인 영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안첼로티 감독이 케인을 원하는 이유는 케인의 스타일이 벤제마와 유사하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골잡이이지만 벤제마와 케인 모두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동료를 살려주는 능력이 특출납니다. 벤제마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흡이 좋았고 케인은 손흥민과 시너지가 좋았죠. 케인과 손흥민 모두 득점력이 뛰어나 서로 상호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폭발적인 드리블과 속도를 활용한 파괴력을 갖춘 비니시우스와 연계 능력을 갖춘 케인이 합을 맞춘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안첼로티는 벤제마 대체자로 케인을 낙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역시 이적료인데 레알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드 벨링엄을 영입하기 위해 1억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지출했습니다. 레알의 이적 시장 지출이 큰 탓에 케인의 영입이 쉽지 않다고 하죠. 첫 기사가 나온 이후 추가 보도가 나오지 않은 만큼 레알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번째 구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22-23 시즌 내내 최전방 공격수 부재 문제에 시달린 맨유.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계약을 해지하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베오르스트를 임대 영입했죠. 테나은은 베오르스트를 믿으며 오랫동안 그를 기용했으나 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며 결국 맨유를 떠날 것이 확정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케인을 영입 우선순위로 삼았는데 케인 또한 EPL 최다 득점이 선수 생활 목표이기에 맨유를 향하는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책정한 이적료가 맨유의 발목을 잡았죠. 레비 회장은 같은 프리미어리그 구단에게는 팔지 않겠다면서 1억 파운드의 가격표를 붙였고 맨유는 이적료를 낮춰보려 했으나 토트넘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맨유는 다른 후보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폴리 우승 주역인 빅터 오시맨도 영입 후보로 염두에 뒀으나 나폴리는 오시맨의 이적료로 1억 5천만 유로, 한화 약 2,075억 원을 요구했으며 현재 재계약이 확정적인 상황이죠. 가장 가능성이 보이는 자원은 아탈란타의 공격수 라스무스 회이룬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는 회이룬의 이적료로 5천만 파운드, 한화 약 809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케인, 오시맨에 비해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죠. 지금까지 케인과 이적설이 들려오는 구단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단이 케인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